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승부 예측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15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마인츠의 경기인데요. 먼저 라이프치히는 주중 포칼 경기에서 볼프스부르크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8강이었던 만큼 주전 라인업을 모두 사용했는데요. 다만 바움가르트너나 포울센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빠진다면 악재로 보여지네요. 마인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라운드에 장크트 파울리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이재성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경고를 받으면서 중앙 수비인 도미니코가 이번 경기 징계로 결정하는 상황인데요. 수비의 핵심과도 같은 선수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라이프치히가 주중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불리합니다. 하지만 마인츠도 주전 수비 결장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 혹은 라이프치히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하이덴하임과 메넨글라트바흐의 경기인데요. 먼저 하이덴하임은 지난 라운드 라이프치히와의 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PK와 세트피스 득점이 있었던 만큼 운이 따른 경기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지난 경기에서 경고를 받았던 얀 셰프네는 경고 누적, 징계로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메넨글라트바흐는 지난 라운드 아우크스부르크에게 0대3으로 대패를 했는데요. 초반 퇴장이 큰 변수가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퇴장당했던 골키퍼 못물리는 징계로 결정하고요. 이미 주전 골키퍼인 니콜라스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상황이기 때문에 골키퍼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번 경기는 전력은 글라트바흐 우위이지만 메넨글라트바흐의 골키퍼 변수가 매우 커 보이기 때문에 무승부 혹은 하이덴하임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레멘과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인데요. 브레멘은 주중 하부리그 팀과의 포칼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하였습니다. 최악의 경기라고 볼 수 있었고 최근 4연패로 매우 부진한 상황인데요. 게다가 핵심 선수인 투쿠슈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 주중 라이프치히와의 포칼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하였습니다. 주중 경기로 인한 체력 변수가 존재하긴 하지만 브레멘 역시도 포칼을 치렀기 때문에 큰 변수 자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번 경기는 전력에서 볼프스부르크가 우세해 보입니다. 브레멘의 핵심인 투쿠슈가 빠진다면 브레멘의 힘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브레멘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보훔과 호펜하임의 경기인데요. 보훔은 지난 라운드 볼프스부르크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세트피스를 잘 살렸던 경기였는데요. 필립 호프만과 파슬락이 이번 경기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보아두와 홀트만 역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호펜하임은 지난 라운드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력은 밀렸지만 필립 골키퍼가 선방을 6개나 하면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웨스티고르나 바우만, 카다백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모두 결장한다면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번 경기는 결장 변수에서 호펜하임이 조금 더 불안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보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장크트 파울리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요. 장크트 파울리는 지난 라운드 마인츠에게 0대2로 패배하였습니다. 결정력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게다가 이번 경기 센즈, 길라보기, 슬리아키스가 부상으로 결장하는 상황입니다. 전력이 조금은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네요. 도르트문트는 지난 라운드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6대0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오랜만에 공격력이 폭발했던 경기였습니다. 최근 부상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공격력은 강하지만 수비만 든든히 한다면 승리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이번 경기는 전력에서 도르트문트가 큰 우위를 쥐고 있습니다. 파울리는 부상자도 많기 때문에 장크트 파울리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라요와 세비야의 경기인데요. 먼저 라이언은 2경기 연속으로 1대0 패배를 기록 중입니다. 게다가 최근 4경기에서 모두 1대0 승부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주전 2선 자원들인 이시팔라손과 데포토스가 각각 부상 및 퇴장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워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 지난 라운드 마요르카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실점을 허용하면서 최근 분위기가 썩 좋지 못한데요. 여전히 유럽 대항전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순위권이기 때문에 최근 활약이 좋은 2선 자원들의 활약이 절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공격 자원들의 활약이 좋은 세비야가 원정이지만 결장 이슈가 있는 라이오를 상대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무승부 혹은 라이오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리그에선 승리를 거두었지만 주중 코파에서 주전 자원들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승리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음 주중에도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는 만큼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소시에다드 역시 코파에서 주전 자원들을 대부분 기용했지만 홈에서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쿠보와 아게르드, 베커가 이번 경기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활용할 만한 교체 자원이 없는 소시에다드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 가능성이 높은 바르셀로나지만 소시에다드 징계 자원들의 공백이 커 보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